CNN이 주목한 단 한 명의 한국 소녀. 그녀는 싸우지 않았다. 대신 품새를 선택했다. 냄새난다며 조롱당한 도시락. 김치걸이라 불리며 로커에 낙서당한 아이. 그런데 어느 날 전 세계가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이 소녀가 보여준 건 단 한 번의 반격이 아니라 말 없는 사범님의 품새였습니다. 부산에서 태어난 정소연. 소리를 잃은 아버지와 함께 품새로 대화하던 소녀가 뉴욕에서 어떤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그 손엔 소리가 없었다. 대신 마음이 있었다. 부산 금정구 뒷골목 오래된 상가 건물 2층에 자리한 정태권도장은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특별한 리듬이 있었어요. 발이 바닥을 차는 소리, 도복이 바람을 가르는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정소연의 아버지 정태훈 사범이 수화로 지도하는 모습이 만들어내는 무언의 멜로디가 흘렀죠. 17세의 정소연은 오늘도 거울 앞에서 자신의 도복띠를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검은 띠가 된 지 벌써 3년째였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도복을 입을 때면 마음이 설레었어요. 아버지가 처음 그녀에게 도복을 입혀주던 6살 때의 기억이 생생했거든요. 소연아. 아버지의 수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태극 8장을 완성해보자.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중앙으로 나섰어요. 아버지의 지도는 늘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말이 아닌 몸짓으로, 소리가 아닌 마음으로 전해지는 무언의 수업이었죠. 정태훈 사범은 딸의 자세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살펴보며 손목의 각도를 조정해주고 발의 위치를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도장 한편에는 어머니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소연이 태어나기 전에 하늘로 떠나신 어머니는 생전에 태권도 국가대표 출신이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가끔 그 사진을 바라보며 수화로 말했죠. 엄마도 너를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저녁 시간이 되면 소연은 자신의 방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 일기장은 좀 특별했어요. 일상을 적는 대신 매일 배운 태권도 교훈들을 정리해두는 공간이었거든요. 정신력은 기술보다 강하다. 상대를 이기는 것보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어렵다. 태권도는 예의에서 시작해서 예의로 끝난다. 아버지에게 직접 배운 말들이 아니었지만 그의 행동과 모습에서 느낀 철학들을 소연만의 언어로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집에 특별한 편지가 도착했어요. 뉴욕의 맨해튼 예술 명문 기숙형 고등학교에서 온 장학생 합격 통보서였습니다. 소연은 한 달 전 태권도 시연 영상과 함께 지원서를 보냈었거든요. 영어는 서툴렀지만 자신의 품새만큼은 자신이 있었어요. 편지를 읽은 아버지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자랑스러움과 아쉬움이 섞인 얼굴로 한참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수화를 시작했어요. 소연아, 넌 이제 더 큰 세상에서 우리가 지켜온 정신을 보여줄 때가 왔구나. 소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버지 혼자 도장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가거라. 내가 보여줄 태권도는 나 혼자 지킬 수 있는 것보다 훨씬 값진 거야. 그날 밤 소연은 평소보다 오래 품새를 연습했어요. 태극 1장부터 8장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반복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의자에 앉아 딸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봤죠. 소리 없는 박수가 느껴졌어요. 내가 지키려던 건 김밥이 아니라 우리 집의 향기였다. 인천공항에서 존 F 케네디 공항까지 14시간의 비행이 끝나고 소연이 처음 마주한 뉴욕은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영화에서 보던 화려한 마천루들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공항에서 학교까지 가는 차 안에서 소연은 아버지가 싸준 도시락을 꽉 움켜쥐고 있었죠. 맨해튼 예술고등학교는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붉은 벽돌로 지어진 고풍스러운 건물의 넓은 중정, 그리고 복도 곳곳에 걸린 유명한 졸업생들의 사진들. 모든 게 부산의 작은 도장과는 달랐습니다. You must be the new student from Korea. 담임 선생님 미스 윌슨의 첫 인사였어요. 소연은 어버이처럼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영어 회화는 아직 어려웠거든요. 선생님은 친절하게 기숙사까지 안내해 주었지만 복도를 지나는 학생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첫 수업은 점심시간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소연은 아버지가 새벽에 정성스럽게 준비해준 멸치 김밥 도시락을 꺼냈어요. 김에 쌓인 하얀 밥, 노란 단무지, 그리고 아버지 손맛이 느껴지는 조미료에 묻힌 멸치들. 집에 냄새가 물씬 풍겼죠. 오마이갓, 이게 뭐야? 옆 테이블에 앉은 브레드라는 남학생이 코를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주변 아이들이 하나둘 소연의 도시락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냄새가 너무 이상해. 이건 뭔데 검은색이야? 나는 못 먹겠어. 소연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집에서는 이 김밥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상한 냄새나는 음식이 되어버렸어요. 소연은 조용히 도시락을 덮고 물만 마셨습니다. 오후에는 더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소연은 가져온 검은색 태권도복을 입고 체육 시간에 참여하려 했거든요. 하지만 체육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소연, 우리 학교에는 드레스 코드가 있어. 체육복은 학교에서 정한 걸로만 입어야 해. But 이것은 태권도. 소연이 어눌한 영어로 설명해 보려 했지만 선생님은 단호했어요. 룰은 룰이야. 다음 시간부터는 정규 체육복을 입고 와. 그날 밤 기숙사 방에서 소연은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룸메이트 제시카는 착한 아이였지만 소연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워 보였어요. 소연은 제시카가 잠든 뒤 몰래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뉴욕의 밤 공기 속에서 소연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아버지가 보내준 도장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거든요. 화면 속에서 아버지는 혼자 품새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없었지만 그 움직임만으로도 아버지의 마음이 전해져 왔어요. 소연은 조용히 일어나 품새 동작을 따라했습니다. 태극 1장부터 천천히 시작해서 점점 몸에 힘이 들어갔어요. 부산의 도장에서 매일 반복했던 그 동작들이 이곳에서는 왜 이렇게 어색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었죠. 소연아, 괜찮아? 뒤에서 제시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제부터 따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제시카는 소연의 품새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당황해서 동작을 멈췄어요. 하지만 제시카의 눈에는 비난보다는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저게 태권도야? 제시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이, 아버지. 그 밤 이후로 소연은 매일 밤 옥상에서 품새를 연습했습니다. 집에서 가져온 태권도복은 옷장 깊숙이 감춰두었지만 마음속에서만큼은 언제나 그 깨끗한 흰색 도복을 입고 있었어요. 너 거기서 계속 찍고 있었던 거야? 뉴욕에서의 첫 한 달이 지나면서 소연의 일상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언어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고 문화의 차이는 깊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힘든 건 아이들의 시선이었죠. 월요일 아침 소연이 화학 교실로 향하는 복도에서였습니다. 앞에서 걸어가던 브래드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뒤돌아봤어요. 소연은 피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김치걸, 브래드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이상한 냄새 나는 거 가져왔어? 주변 아이들이 킥킥거리며 모여들었어요. 소연은 고개를 숙이고 그냥 지나가려 했지만 브래드가 일부러 발을 내밀었습니다. 소연은 그대로 넘어져 가방 속 물건들이 복도에 쏟아졌어요. 아, 미안. 못 봤네. 브래드의 말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톤이었죠. 소연은 말없이 떨어진 물건들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펜, 공책, 그리고 일기장까지. 하지만 일기장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몇 페이지가 펼쳐졌어요. 한글로 빼곡히 쓰인 태권도 교훈들이 보였죠. 뭐야, 이 이상한 글씨는? 브래드의 친구 제이크가 일기장을 집어들었어요. 외계어 같네. 소연은 급히 일기장을 빼앗으려 했지만 제이크는 일기장을 들어올리며 다른 아이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아이들은 한글을 보며 비웃듯 웃었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소연에 대한 괴롭힘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요. 다음날 점심시간, 소연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도시락을 펼치자마자 누군가 지나가면서 물병으로 살짝 건드렸어요. 김밥이 바닥에 굴러떨어졌죠. 아, 미안해.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미안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수요일에는 사물함에 낙서가 생겼어요. 스멜 걸냄새 나는 여자아이라고 써 있었죠. 소연은 화학 시간에 배운 알코올로 그 글씨를 지웠지만 다음 날이면 또 다른 낙서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가장 힘든 일이 일어났어요. 소연이 아버지가 정성스럽게 싸준 도시락을 펼치려던 순간 브래드가 일부러 소연의 팔꿈치를 치며 지나갔습니다. 도시락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뚜껑이 열렸고 소연이 가장 좋아하는 어머니 레시피의 김치와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어머나! 주변 아이들이 과장된 반응을 보였죠. 다시 그 냄새네. 소연은 무릎을 꿇고 바닥에 쏟아진 음식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밥풀 사이로 빨간 김치 국물이 번져나가는 모습을 보며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가 말했듯이 어머니의 손맛을 따라 만든 그 김치가 이렇게 바닥에서 더러워지는 게 너무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울지 않았어요. 대신 그날부터 작은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소연은 조그만 액션캠을 구입했어요. 용돈을 모아서 산 거였죠. 그리고 매일 등교할 때마다 가방에 카메라를 고정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증거를 남기려는 생각이었어요. 책상 밑에 몰래 고정한 카메라, 복도를 걸을 때 가방 옆면에 붙인 작은 렌즈. 소연은 점점 더 정교하게 자신이 당하는 괴롭힘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계속 뭐 하는 거야? 어느 날 제이크가 의심스럽게 물었을 때도 소연은 그냥 공부한다고 둘러댔어요. 아버지에게서 배운 게 있었습니다. 보지 말고 느껴라. 태권도에서는 상대의 공격을 예측하기 위해 눈으로만 보지 않는다고 했죠. 마음으로 느끼고 몸으로 기억하라고.
소연은 그 교훈을 이곳에서도 실천하고 있었어요. 매일 밤 기숙사에서 소연은 그날 촬영한 영상들을 확인했습니다. 브래드가 일부러 발을 꺼는 장면, 제이크가 물병을 던지는 모습, 그리고 아이들이 도시락을 발로 차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제시카는 가끔 소연이 밤늦게 뭔가를 하는 걸 눈치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연에게 따뜻한 코코아를 가져다 주곤 했죠. 소연, 너 괜찮아? 제시카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나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제시카는 몰랐지만 소연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의지를 느꼈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은 느낌이었어요. 소연은 매일 밤 아버지의 영상을 보며 품새를 연습했고 낮에는 묵묵히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에는 여전히 태권도 교훈을 적어 내려갔어요. 인내는 승리의 어머니다. 진정한 강함은 참을 때 나온다. 폭풍이 지나간 후에야 나무의 진짜 뿌리가 보인다. 돌개차기가 나간 건 내 자존심이 다치기 직전이었다. 2달이 지나고 소연에 대한 괴롭힘은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이제는 선생님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만 일어났어요. 화장실, 계단 뒤편, 그리고 옥상. 특히 옥상은 소연의 유일한 안식처였는데 그마저도 아이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죠. 목요일 방과 후 소연은 평소처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버지와 화상통화를 하기로 약속한 시간이었거든요. 핸드폰을 세팅하고 아버지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을 때였어요.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브래드, 제이크, 그리고 몇 명의 아이들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여기 있었네. 브래드가 소연을 발견하고는 씩 웃었습니다. 우리가 찾고 있었잖아. 소연은 핸드폰을 끄고 일어났어요. 도망가려 했지만 아이들이 이미 계단 입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내 비밀 일기장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어서. 제이크가 소연의 가방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소연은 가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일기장에는 아버지와의 추억, 태권도 교훈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까지 담겨 있었거든요. 절대 다른 사람이 보게 할 수 없었어요. 아니요. 소연이 처음으로 또렷하게 거부 의사를 표했습니다. 뭐라고? 브래드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김치걸이 처음으로 말을 하네? 아이들이 소연을 둘러쌌습니다. 소연은 가방끈을 어깨에 단단히 메고 벽 쪽으로 물러났어요. 하지만 피할 곳은 없었습니다. 그냥 보여줘. 뭐 그리 대단한 게 있다고. 제이크가 손을 뻗었을 때 소연은 몸을 돌려 가방을 보호했어요. 그 순간 브래드가 소연의 어깨를 잡고 돌렸습니다. 야, 우리가 말하는데 왜 도망가려고 해? 소연의 마음에 마지막 선이 그어졌어요. 어깨를 잡힌 순간 아버지가 가르쳐준 교훈이 떠올랐습니다. 태권도는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남을 해치는 게 아니라 소중한 것을 보호하는 것이다. 나요. 소연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경고의 기운이 담겼어요. 하지만 브래드는 오히려 더 거세게 소연을 밀었습니다. 소연은 뒤로 비틀거렸지만 균형을 잡았어요. 마치 태극 일장의 시작 동작처럼 자연스럽게. 어머, 넘어지겠네. 조심해. 브래드가 조롱조로 말하며 다시 소연을 밀려고 했을 때였습니다. 소연의 몸이 반응했어요. 태극 2장의 방어 동작처럼 팔을 올려 브래드의 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옆으로 비켜서며 브래드의 중심을 무너뜨렸어요. 뭐야? 브래드가 당황하며 중심을 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순간 제이크가 뒤에서 소연의 가방끈을 잡아당겼어요. 소연은 중심을 잃을 뻔했지만 대신 몸을 돌리며 가방끈을 풀었습니다. 태극 3장의 돌기 동작처럼 매끄럽게. 너, 뭐야? 제이크가 어리둥절해할 때 다른 아이 한 명이 옆에서 소연을 붙잡으려 했어요. 이때가 한계였습니다. 소연의 마음속에서 뭔가 켜졌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소연아, 태권도는 피하는 것이다. 하지만 피할 곳이 없을 때는 지켜야 할 것을 지켜라. 소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정면을 향했습니다. 브래드가 화가 나서 주먹을 휘둘렀을 때 소연은 태극 4장의 막기 동작으로 그것을 쳐냈어요. 동시에 앞발로 브래드의 정강이를 가볍게 찼습니다. 강하지 않았지만 정확했죠. 아, 브래드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어요. 제이크가 뒤에서 소연의 목을 감으려 했을 때 소연은 몸을 낮추며 뒤돌기를 했습니다. 태극 5장의 연속 동작이었어요. 그리고 팔꿈치로 제이크의 옆구리를 가볍게 찌르며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품새가 아니었어요. 실전이었습니다. 다른 아이가 소연의 스커트를 잡아당기려 했을 때 소연의 참을성이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그 순간 지난 2개월간 참았던 모든 분노와 상처가 폭발했어요. 소연은 뒤돌며 돌개차기를 날렸습니다. 높지 않았지만 정확했어요. 그 아이의 어깨를 스쳐 지나갔지만 충격의 아이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적이 흘렀어요.
브래드는 정강이를 부여잡고 있었고 제이크는 옆구리를 만지며 소연을 경계했습니다. 다른 아이는 어깨를 돌리며 아파하고 있었고요. 소연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가방을 다시 메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선명했어요. 아무도 다치지 않았어요. 소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건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소연은 아이들 사이를 지나 계단으로 내려갔어요.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연이 모르는 게 있었어요. 옆 건물 창문에서 누군가 핸드폰을 들고 이 모든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 영상은 이미 업로드되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는 사범님께 배운 딸, 그건 말이 필요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은 첫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교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이미 소문이 퍼진 상태였어요. 한국 소녀가 브래드와 친구들을 때렸다는 이야기가요. 하지만 소연에게는 두려움보다 묘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어쩌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교장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소연의 담임 미스 윌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설명해야 해. 미스 윌슨의 표정은 걱정스러웠습니다. 브래드 부모님이 학교에 항해 전화를 했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소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영어로는 자세히 설명하기 어려웠거든요. 교장실 안에는 벌써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존슨 교장 선생님, 브래드와 그의 부모님, 학생부장 선생님까지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소연, 들어오렴. 존슨 교장 선생님이 소연을 의자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어제 옥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줄래? 브래드의 아버지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뭘 더 설명해요.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을 폭행했다고요. 병원에서는 타박상이랍니다. 소연은 고개를 들어 브래드를 바라봤습니다. 브래드는 의자에 앉아 다리를 약간 절뚝거리는 척하고 있었어요. 소연의 마음에 분노가 일었지만 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분노는 자신을 삼키는 불이다. 소연, 내 입장을 말해볼래? 교장 선생님이 부드럽게 물었어요. 소연은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노트북을 꺼냈어요. 노트북을 펼치자 다들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브래드의 어머니가 짜증을 내며 말했어요. 우리는 해명을 들으러 온 거지. 컴퓨터 쇼를 보러 온 게 아니야. 하지만 소연은 조용히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폴더 하나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동영상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소연이 첫 번째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는 복도에서 브래드가 일부러 소연의 발을 꺼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 다음 파일에서는 급식실에서 소연의 도시락을 조롱하는 아이들. 다음 파일에서는 사물함에 낙서를 하는 제이크의 모습까지.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소연은 마지막으로 어제 옥상에서 있었던 일의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옆 건물에서 누군가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에는 아이들이 소연을 둘러싸고 괴롭히는 장면부터 소연이 자신을 방어하는 모습까지 모두 담겨 있었어요. 이게 다 진짜야? 미스 윌슨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브래드의 부모님은 말문이 막혔어요. 브래드는 의자에서 몸을 움츠렸고 교장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시선을 교차시켰습니다. 소연, 이 영상들을 어떻게 확보한 거니? 학생부장 선생님이 물었어요. 소연은 가방에서 작은 액션캠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소연의 휴대폰 화면에는 또 다른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클라우드에 저장된 지난 2달간의 괴롭힘 기록들이었죠. 소연. 교장 선생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선생님들에게 알리지 않았니? 소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서툰 영어였지만 마음을 담아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말을 못해요. 청각장애인이에요. 하지만 항상 저에게 가르쳤어요. 증거를 보여줘라, 말로 하지 말고.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닌 자부심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태권도 사범님이에요. 그리고 저도 태권도를 배웠어요. 태권도는 싸움이 아니에요.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미스 윌슨이 소연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소연,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 알 것 같아. 교장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브래드와 그의 부모님을 바라봤어요. 이건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명백한 괴롭힘입니다. 학교는 이런 행동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브래드의 아버지는 더 이상 항의할 수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브래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자리에 앉아 있었고요. 회의가 끝나고 학교 측은 브래드와 제이크에게 2주일간의 정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소연에게는 자신을 방어한 것에 대해 별도의 처벌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연이 기숙사에서 쉬고 있을 때
제시카가 흥분한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소연, 내가 지금 인터넷에서 화제야. 제시카가 자신의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익명의 계정에서 소연의 태권도 연습 영상이 업로드되어 있었어요. 옥상에서 혼자 품새를 연습하는 모습, 그리고 그 아래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무술이야? 와, 저 동작들이 정말 아름답다. 한국 태권도구나, 멋있어. 소연은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누가 이런 영상을 올렸을까요? 그리고 화면을 내리다 보니 또 다른 영상이 있었습니다. 옥상에서 소연이 자신을 방어하는 장면과 함께 올라온 영상이었죠. 제목은 단순했어요. 아시아 소녀 인종차별 괴롭힘에 맞서다. 태권도는 싸움이 아니라 정체성을 지키는 도구입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소연은 이미 학교 전체의 화제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학생들의 시선이 따라왔어요.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죠. 조롱이나 비웃음이 아닌 호기심과 존경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소연, 제시카가 아침 식사 시간에 소연의 옆에 앉으며 소리쳤어요. 넌 이제 인터넷 스타야. 그 영상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대. 소연은 그저 어색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주목받는 것이 낯설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신기한 것은 급식실 분위기였어요. 아이들이 더 이상 소연의 도시락을 비웃지 않았고, 오히려 몇몇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소연의 김밥을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한 입 맛봐도 될까? 옆 테이블에 앉은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소연은 놀라면서도 한 조각을 건넸습니다. 그 여학생이 김밥을 먹는 순간 표정이 밝아졌어요. 와, 이거 진짜 맛있다. 무슨 맛이야? 김, 그리고 참기름. 소연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난 후 미스 윌슨이 소연을 불렀어요. 소연, 교장 선생님이 다시 너를 만나고 싶어 하셔. 지금 시간 괜찮니? 소연은 긴장된 마음으로 교장실로 향했습니다. 어제의 일로 또 불려간 건가 걱정됐어요. 하지만 교장실 문을 열자 뜻밖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교장실에는 카메라와 마이크를 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소연을 보자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소연, 여기 지역 뉴스에서 너와 인터뷰하고 싶어 하는데 괜찮을까? 소연은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 소연의 이야기는 지역 뉴스에 방송되었습니다. 문화 충돌을 뛰어넘은 용기 있는 소녀라는 제목으로요. 하루가 지나자 이야기는 더 커졌어요. 지역 뉴스에서 전국 뉴스로, 그리고 마침내 CNN까지 소연의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뉴욕의 한 예술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CNN 앵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한국에서 온 17세 소녀가 2달간의 인종차별적 괴롭힘에 맞서 자신을 방어한 방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그녀의 놀라운 무술 실력이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소연이 옥상에서 품새를 연습하는 영상과 함께 괴롭힘 당하는 장면들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소연이 자신을 방어하는 장면까지. 이 학생의 이름은 정소연, 부산 출신의 태권도 수련생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청각장애를 가진 태권도 사범으로 그녀에게 말이 아닌 행동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뉴스에서는 소연과의 인터뷰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소연은 서툰 영어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태권도는 싸움이 아니라 정체성을 지키는 도구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태권도는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거지라고요. 소연의 말에 통역사가 도움을 주었고 그녀의 진심 어린 메시지가 전 세계로 전해졌습니다. 뉴스가 방송된 후 학교는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소연과 같은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가해 학생들에 대한 정학 처분도 한 달로 연장되었어요. 그날 저녁 소연은 아버지와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한국에서 뉴스를 통해 소연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소연아. 아버지가 수화로 말했습니다. 내가 자랑스럽구나. 소연도 수화로 대답했어요.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이에요. 아니다. 아버지의 수화가 감정적으로 변했습니다. 내가 해낸 거야. 소연아, 넌 날 대신해 세계 무대에 섰구나. 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부산의 작은 도장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국제 뉴스가 되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소연의 핸드폰에 알림이 계속 울렸어요.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소연을 팔로우하기 시작했고 메시지도 쏟아졌습니다. 당신의 용기에 감동받았어요. 저도 한국 태권도를 배워보고 싶어요. 당신은 많은 아시아계 미국인 청소년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그날 밤 소연의 기숙사 방문을 두드린 사람이었어요. 브래드였습니다. 정학 중이었지만 특별히 학교 측의 허가를 받고 소연을 만나러 온 거였죠.
미안해. 브래드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내가 한 행동들 정말 잘못됐어. 소연은 잠시 브래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우리 모두 배우는 중이니까요. 그날 밤 소연은 일기장에 새로운 교훈을 적었습니다. 용서는 가장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한 번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오늘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CNN 방송 이후 소연의 학교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복도를 지나갈 때 고개를 숙이고 다녔지만 이제는 많은 학생들이 먼저 인사를 건네오는 상황이 되었어요. 특히 아시아계 학생들에게 소연은 작은 영웅이 되었죠. 소연,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와서 한국 음식 만드는 법 좀 가르쳐 줄래? 미술반의 제니퍼가 물었어요. 내가 다음 주에 태권도 체험 클래스를 열 건데 혹시 도와줄 수 있어? 체육부장인 마이클이 부탁했습니다. 소연은 이런 관심이 낯설었지만 조금씩 자신감을 찾아갔어요. 무엇보다 소연에게 큰 변화는 말하기를 더 많이 시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직 영어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스 윌슨이 소연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소연, 이번 학기 졸업 발표회에 참가하지 않을래? 너의 태권도를 공식적으로 선보일 기회가 될 것 같아. 소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졸업 발표회는 학교의 가장 큰 행사였습니다. 음악과 학생들은 피아노나 바이올린을, 무용과 학생들은 발레나 현대무용을, 미술과 학생들은 작품 전시를 준비하는 자리였죠. 소연은 영상과였지만 태권도로 무대에 설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이지, 미스 윌슨이 힘주어 말했습니다. 너의 태권도는 예술이야. 특히 그 품새는 춤만큼이나 아름답고 의미가 깊어. 게다가 너는 영상도 함께 할 수 있잖아.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버지와 상의했어요. 아버지, 저 발표회에 나가려고 해요. 태권도로요. 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투하로 말했어요. 소연아, 이번에는 어떤 품새를 보여줄 생각이니?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소연이 답했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도요. 그렇게 소연의 졸업 발표회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매일 밤 옥상에서 연습했고 주말에는 체육관을 빌려 더 넓은 공간에서 품새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미술부 친구들이 무대 배경을 돕겠다고 나섰고 음악부 학생들은 소연의 품새에 어울리는 음악을 찾아주었어요. 그런데 소연에게는 특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영상과 학생답게 지난 몇 개월간의 경험을 담은 영상을 편집하고 있었거든요. 괴롭힘받던 순간부터 자신을 방어한 순간, 그리고 변화된 학교 생활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담아냈습니다. 발표회 전날 밤, 소연은 도복을 다리며 심호흡을 했어요. 내일은 아버지도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딸의 무대를 볼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소연 긴장돼? 룸메이트 제시카가 물었어요. 소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설레요. 이제 제 차례니까요. 발표회 당일 학교 강당은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로 가득 찼어요. 로컬 뉴스 기자들도 몇 명 보였습니다. 뉴스에서 화제가 된 이후 소연의 발표회는 지역 사회의 관심사가 되었거든요. 앞자리에는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아버지가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한국과 뉴욕의 시차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 접속한 것이었죠. 공연은 차례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피아노 연주, 바이올린 독주, 현대무용, 발레까지 모두 눈부신 실력을 뽐냈어요. 마지막 순서는 소연이었습니다. 다음은 정소연 학생의 침묵의 언어라는 제목의 퍼포먼스입니다. 소연이 무대에 올랐을 때 모든 조명이 꺼졌습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관객들은 숨을 죽였어요. 그리고 한 줄기 빛이 무대 중앙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은 순백의 도복을 입고 서 있었어요. 전통적인 태권도복이었지만 어깨에는 한국 국기와 미국 국기가 나란히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유니폼과 청바지가 아닌 태권도복이었어요. 천천히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한국 전통 북소리와 현대적인 선율이 섞인 독특한 음악이었어요. 소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준비 자세를 취했습니다. 첫 동작이 시작되자 무대 뒤 스크린에도 영상이 나타났어요. 부산의 작은 도장에서 아버지와 함께 연습하는 어린 소연의 모습이었습니다. 화면이 바뀌면서 뉴욕에 도착한 소연, 그리고 점점 어려워지는 학교 생활의 순간들이 이어졌어요. 소연의 품새는 태극 1장부터 시작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깊었어요. 영상 속에서는 소연이 처음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는 장면이 나왔죠. 태극 2장으로 이어지면서 소연의 움직임은 더욱 힘차졌습니다. 영상에서는 소연이 조용히 증거를 모으는 장면들이 이어졌고요. 태극 3장, 4장, 5장.
품새가 고급으로 올라갈수록 소연의 동작은 더욱 힘있고 정확해졌어요. 영상에서는 옥상에서의 대치 상황, 그리고 소연이 자신을 방어하는 모습까지 이어졌습니다. 소연은 마지막 태극 8장을 마치며 무대 중앙에 섰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관객들을 향해 직접 말했습니다. 한 번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오늘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소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소연과 학교 친구들이 함께 웃는 모습, 브래드와 화해하는 장면, 그리고 아버지와 화상통화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괴롭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소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강할 수 있다는 것을요. 소연의 마지막 인사와 함께 관객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죠. 눈물을 흘리는 선생님들, 감동받은 학생들, 그리고 화면 속에서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수화를 보내는 아버지까지. 그날 밤 소연은 기숙사로 돌아와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진정한 태권도를 보여주었다. 싸움이 아닌 화합의 태권도를. 정소연 도장, 뉴욕 지부라고 쓰인 간판 옆엔 아버지의 이름이 함께 있었다. 졸업 발표 이후 소연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제안들이 쏟아졌습니다. 뉴욕 대학교에서 한국학 특별 장학생으로 초청하는 제안부터 현지 무술, 학교에서 태권도 강사로 일해보지 않겠냐는 제안까지 다양했어요. 하지만 소연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방학 동안 뭐 할 거야? 제시카가 짐을 싸며 물었습니다. 소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태권도를 가르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러 갈 거고요. 학기가 끝나고 소연은 뉴욕 한국문화원을 찾아갔습니다. 발표의 영상을 본 문화원 관계자들이 소연에게 여름 프로그램을 제안한 상태였죠. 정소연 씨, 우리가 생각한 건 이런 거예요. 문화원 김 원장님이 계획서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름 동안 태권도와 한국 문화 특별 클래스를 여는 거죠. 소연 씨가 태권도를 가르치고 우리는 공간과 홍보를 지원합니다. 소연은 기쁘게 수락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이름을 정소연 태권도 품핀 수업으로 정했습니다. 품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태권도의 품새와 사람의 품격이라는 뜻이었죠. 프로그램 홍보가 시작되자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CNN에서 방송된 이후 소연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거든요. 특히 미국에 사는 아시아계 청소년들과 그 부모님들의 지원이 뜨거웠습니다. 우리 아이도 자신감을 키울 수 있을까요? 한 어머니가 물었어요. 소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태권도는 몸만 단련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도 함께 키워요. 수업 첫날 문화원 강당은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로 가득 찼어요. 5살부터 18살까지 연령대도 다양했습니다. 소연은 깨끗한 흰색 도복을 입고 강당 앞에 섰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소연입니다. 소연이 영어와 한국어로 번갈아 인사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태권도를 배우겠지만 그건 단순한 무술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알아가는 여정입니다. 소연은 먼저 예의를 가르쳤어요. 인사하는 법, 도장에 들어올 때와 나갈 때의 예절, 그리고 사범과 동료를 존중하는 방법까지. 그리고 첫 동작으로 태극 1장의 시작 자세를 가르쳤습니다. 이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중심이에요. 몸의 중심을 잡아야 흔들리지 않죠. 아이들은 열심히 따라했고 부모님들은 밖에서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수업이 진행될수록 소연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가르쳐준 방식 그대로 아이들을 이끌었습니다. 말보다는 움직임으로, 소리보다는 눈빛으로. 교실 벽에는 소연이 특별히 걸어둔 사진이 있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이었죠. 부산 도장에서 어린 소연이 처음 도복을 입고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정태훈 태권도장이라고 쓰인 작은 현판도 걸려 있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한 학부모가 소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소연 씨, 정말 감사해요.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자신감 있게 무언가에 도전하는 모습을 봤어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많이 두려웠지만 태권도가 저에게 자신감을 줬죠. 여름이 절반쯤 지났을 때 소연에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문화원의 도움으로 아버지를 뉴욕으로 초청한 것이었죠. 공항에서 아버지를 만난 순간 소연은 달려가 안겼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포옹만으로도 모든 것이 전해졌어요. 아버지, 제 수업장을 보여드릴게요. 소연이 수화로 말했습니다. 문화원에 도착했을 때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모두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두 소연의 아버지를 환영하기 위해 모인 것이었죠. 아버지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교실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자신의 사진, 그리고 부산 도장의 현판까지. 소연은 그날 특별 수업을 열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태권도의 정신을 가르치는 수업이었습니다. 소연이 영어로 설명하면 아버지는 수화로 동작을 보여주었죠. 말이 필요 없는 완벽한 조화였어요. 수업이 끝난 후 문화원 원장님이 소연과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정 선생님, 소연 씨, 우리가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 원장님이 천으로 덮인 액자를 가져왔어요. 천을 벗기자 새로운 현판이 나타났습니다. 정소연 태권도 도장, 뉴욕 지부.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쓰여 있었어요. 창립자 정태훈 사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소연도 마찬가지였죠. 부산의 작은 도장이 이제 뉴욕까지 이어진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소연은 아버지와 함께 맨해튼의 야경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화로, 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깊은 대화였어요. 소연아, 넌 내 꿈을 이루어줬어. 아버지가 수화로 말했습니다. 내가 가지 못한 곳까지 태권도의 정신을 전해줬어. 소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우리가 함께 이룬 거예요. 아버지의 가르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니까요. 가을 학기가 시작되기 전 소연은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이제는 태권도 교훈이 아닌 자신의 진심을 담은 말이었어요. 아빠, 당신의 침묵은 나의 품새가 되었어요. 소리 없는 그 가르침이 바다를 건너 여기까지 왔어요. 이젠 제가 그 정신을 지키겠습니다. 정소연 도장은 말이 아닌 마음으로, 소리가 아닌 행동으로 세상과 소통할 거예요. 소연은 일기장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뉴욕의 밤하늘에도 별이 보였어요. 부산에서 보던 그 별과 같았죠. 소연은 알았습니다.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하나라는 것을요. 새학기가 시작되면 소연은 대학생이 됩니다. 하지만 주말마다 문화원에서 태권도를 가르칠 예정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부산과 뉴욕을 오가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태권도의 정신을 전할 계획이었습니다. 소연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부산의 작은 소녀가 뉴욕에서 일으킨 작은 파문은 이제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의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을 여운. 사는 게 사연이더라. 다음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